네. 네, 하나 빠져가지고. 자, 이어서 용도 지구지를 보겠습니다. 용도 지구에서도 한 문제 나오는데요. 먼저 용도 지구는 토지 용어 규제 시 2차적 규제를 가하고자 용도 지역 위에다 중첩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의의 그 86쪽 보면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은 용도 지구란 토지용의 제한, 뭐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용률 높이 이런 것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거기다 줄 거예요. 용도 지역의 제한을 무엇을 다 할 수 있는가?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적용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무슨 격으로 결정하는 지역인가?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하는 지역이 용도 지구제다 이거죠. 그래 1차적으로 여기다 이 땅에다 주택 개발해 나가도록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이 주거지역이다라고 정했다 합시다. 그럼 이 땅은 주택을 건축해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도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 빼어난 자연경관이 형성됐어. 수십 년에 걸쳐서 형성된 이 경관이 있다. 이 경관을 보호하고 형성해 나가려면 주거지역 가지고는 안 되죠. 개발해보면 망가뜨리잖아요. 그래서 이 경관을 특별히 보호하고 형성해 나가고자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여기다 조그만하게 경관지구다라는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경관지구다라고. 그래 이 용도지구라는 것이 총 10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10가지. 뭐 경관지구도 있고 미관지구, 고도지구 쫙 해서 10개가 있는데 어떠한 용도지구는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에다 정해서 그 지역의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 적용해서 지정하기도 하고 어떠한 용도지구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 나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 이 주거적인 용도지역 위에다가 용도지역인 주거지역 위에다가 경관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이 지역의 땅은 경관지구 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용도적의 제한을 강화하게 되는 거예요. 행위 제한을 강화해야 되겠죠. 함부로 개발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용도주는 이 용도적의 제한을 뭐 한다고요?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고요. 이 용도지구 중에는 또 이런 것도 있어. 여기가 지금 녹지기다 합시다. 녹지역. 녹지역은 용도적 일종이죠. 그래 이 안에 바로 원주민들 살고 있는 마을이 있어. 마을. 뭐가 있다고요? 마을. 마을을 취락, 부락 그러잖아요. 이 취락을 정비할 때 좀 규제를 풀어주고자 여기다 취락주구다라고 정할 수 있어. 취락주구. 취락주구. 이 취락주는 용도주구 일종의 용도주구. 이 용도주구는 이 용도적의 제한을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 정해 주는 거예요. 완화. 뭐 하기 위해서요? 완화. 또 이 용도 지역인 녹지역이 있는데 여기다 특별히 좀 개발을 허용하고자 개발진흥지구다라고 지정할 수도 있어요. 개발진흥지구. 뭐 주거 개발진흥지구다 이렇게 진흥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이것은 용도지구 일종인데 이 용도지구가 여기 지정됐다면 이미 지정된 용도적의 제한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위에다 중첩해서 지정을 할 수 있고 지정이 되어 있는 용도지구 안에서는 용도적의 여러 가지 제한을 강화 적용을 하기 위해서도 지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용도지구는 용도적의 제한을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하셔. 강화도 완화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돼요? 자 그게 중요해. 용도지구란 용도적의 제한을 뭐뭐 다 할 수 있는가? 강화도 또는 완화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전국적으로 무슨 격으로 결정해서 하는가?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해서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용도지역에 의해서 키포인트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에 중첩해서 정하는데 그 용도적의 제한을 때로는 강화
때로는 완화 적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한다. 지정한다 이렇게. 그래 이때 용도지구를 지정할 때 누가 지정을 하고 변경하고 그러느냐. 지정권자 변경권자 같은 사람들인데 지정권자는 아까 용도적과 똑같아요. 누가 할 수 있냐?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을 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도 할 수 있고 시도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구도 할 수 있다? 대도시장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네들만 우리네 땅에다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네들이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계획적으로 한다, 무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 무슨 계획으로 아까 도시 군관리계획 이렇게 좀 하시고 기본계획을 하는 거 아니다. 그래 이네들이 우리네 토지에다 이 용도지구를 지정해 나갈 때 지정해 나갈 수 있는 용도지구 종류는 몇 가지냐? 용도지구 종류는 몇 개라고 했어요? 10개밖에 없다. 이것도 아셔야 돼. 10개밖에 없다. 10개 명칭이 뭐냐? 명칭을 좀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또 시험 공부네요. 명칭. 그래 그 명칭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숙제 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숙제 오신 분들은 이제 감이 올 거예요. 그거였지 이렇게. 그래 먼저 약자로 생각해 볼까? 경미고 방방고시 취계트 이렇게 약자로 해봅시다. 총 그래서 10개가 있다 그래. 10개. 경미고 방방고시 취계트, 경미고 방방고시 취계트, 경미고 방방고시 취계트 10개가 있죠. 그래 이제 그 명칭을 정확하게 써보면 경관지구가 있고 미관지구가 있고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존지구, 시설 보호지구, 그 다음에 취락지구,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10개를 용도지구로 한다 그러는 거예요. 10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니면 국토개법령상 용도지구가 아닌 거예요. 다른 법에 따라 무슨 지구를 지정할 수 있지만 그것은 국토개법령상 용도지구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택법상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투기과유주가 있는데 투기과유주는 용도주가 아닌 거예요. 용도주. 자, 그래 10가지 명칭을 먼저 알도록 하셔야 됩니다. 먼저 시험 공부로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이자들이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정할 때 나름대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지정 목적을 하는데요. 지정 목적은 참고를 읽어보시면 돼요. 그 옆에 있는 것이 지정 목적. 자. 그래 경관지구는 경관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빼어난 그런 자연 경치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겠어. 우리가 보면 놀라울 정도의 그런 경치 있잖아요. 놀라울 경자가 그건데. 그래 경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경관을 그대로 보호하고 형성해서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자 할 때 정 것이 경관지구예요. 경관을 보호하고 형성할 필요가 있다. 미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 이걸 미관이라고 해요. 미관,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 그 미관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제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읽어보셔라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냥 가볍게 읽어보셔. 고도주는 건축물 높이 최관도 최저한들을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화주구는요. 바로 여기 봐봐. 화재 위험의 예방. 화재 위험의 예방. 여기다 줄 거 봐요. 화재 위험의 예방. 여기다 줄 것이고 이걸 약자로 방화 그래. 뭐라 한다고요? 방화 이렇게 죠. 야 방화 플러스 표현해봐. 그러면 화재 위험의 예방. 화재 위험의 예방을 두 자로 축약해봐. 그러면 방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방화지구다 정했다면 이 지구에서는 화재 위험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해서 정했기 때문에 화재 예방차 그 지구에 들어가서 건축물 건축할 때는 바로 건축물의 예벽과 주요 구조물은 내와 구조로 만들도록 규제받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건축을 통해서 별도로 공부를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제지구는 재해를 예방한다. 그 찾아봐요.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두 자로 방제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방제. 이때 재해를 우리 법에서 세 가지를 예시해서 규정하고 있어. 그 세 가지는 뭐 풍수해, 산사태, 집안 붕괴 이렇게 세 가지를 예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화재는 안 들어간다. 이 정도를 주의하시면 돼요. 화재는 별개. 알겠죠? 무엇이 안 들어간다고요? 화재는 안 들어가. 그거 있잖아요. 풍수해, 산사태, 집안 붕괴 이런 것들을 재해라고 그래. 거기는 화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리고 시험에 뭐 별게 아니에요. 풍수해, 산사태, 집안 붕괴, 화재 등 그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 시작한 것이 방제주의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존적으로 뭐 문화재를 보존한다, 뭐 생태계를 보존한다. 그런데 그거 읽어보시고 시설 보존은 시설을 보호하는 거예요. 시설 보호하겠어. 뭐 학교 시설이 그 다음에 공용시설 찾아봐. 공용시설은 써봐요. 공용시설은 대표로 정부 종합청사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어. 그래 정부 종합청사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고요? 공용시설이라고 그래요. 뭐 세종시 가면 정부 종합청사 희한한 게 쫙 해놨지. 엄청 길어 보여. 뱀같이 만들어놨더라. 뱀같이. 그래서 뱀이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 청사에 막 뱀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근무하고 있으면 뱀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뱀같이 생겼어 건물이. 가서 뱀이 막 들어온다고 그래요. 산 밑에다 옛날에 해가지고 뱀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건물이 자체가 뱀같이 생겼어요. 가서. 그래 그런 정부 종합청사 같은 것을 공용시설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공용. 그걸 보호하고자 할 때 그 지구를 제한할 수 있어요. 아무튼 학교라든가 뭐 항만 다 할 것이 공항 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설한데 그것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제한한다 이렇게만 간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취락지구는 중요해. 시험 공부로서 취락은 뭐라고요? 아까 쉽게 말하면 마을 뭐라고요? 마을 불악 시골 마을 있잖아요. 시골 불악 마을 같은 말이에요. 취락하면 마을이다 불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알겠죠? 취락이 뭐다고요? 마을. 옛날로는 불악 그랬어. 무슨 불악 그래. 불악. 현재는 마을. 그런데 그래 취락지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취락을 정비하고자 그 마을을 정비할 때 좀 규제를 풀어주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취락주는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 취락지구는요 바로 총 10개 용도지구 중 이것만 종속에서 지정하고 나머지는 아무 데다 지정할 수 있어요. 종속 지정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 한다고요? 종속에서 지정해. 야 여기 있다만 지정해라 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여기야 여기 아니면 지정 못한다 그 말이죠. 근데 나머지 9개는 필요한 곳에다 그냥 아무 데다 지정할 수 있어요. 독립적 독자로 자유롭게 아무 데다 그냥 지정하는 거예요. 국장, 시도사, 도의도상이 필요하면 막 팍팍팍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종속 지정이에요. 어디다만 지정하냐? 6간데만 지정한다.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어디다만요? 6간데. 거기 나와 있죠. 몇 간데요? 6간데. 6간데를 아는 게 이제 시험 공부예요. 할 것도 없어. 녹관, 농작, 계도 그러는 거예요. 단어에 단어. 뭐라고요? 그래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 제한구역, 도시장 공구역 6곳에만 종속에서 지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녹관, 농체 주거적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상업적, 공업적 안 나오죠? 그래서 주거적에도 취락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맞아 틀려요? 틀렸죠. 사람 우습게 보는 문제죠. 녹관, 농제, 계도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 시험 볼 때가 한 20분, 30분, 50분 할 건데 뭐라고요? 녹관, 농작, 계도. 뭐라고? 녹관, 농작, 계도. 녹관, 농작, 계도에서 한 100번 하고 들어갈 건데 거기 나와 있잖아요. 계도. 책에 다 있어. 없나요? 계도. 개발 장교할 때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미처 못 들었을 거예요. 녹관, 농작, 계도 그랬어. 계도. 도. 됐나요? 자, 그래. 아까 전국에 있는 토지 여러 가지 지역이 있었죠. 여기 녹적이다라고 칭했어요. 이렇게 녹적. 녹적은 뭐 하려고 칭하겠어? 개발의 보전이요. 보전이죠 주로 용도. 근데 거기에 원주민들 살고 마을이 불악이 포함되어 있어. 그때 이 취락을 정비할 때 좀 규제를 풀어주자 해서 칭한 거예요. 취락지구. 이해되죠? 그리고 관리적이다라고 칭했는데 원주민들 살고 마을까지 포함돼서 그때 여기다 취락지구다라고 칭할 수 있는 거예요. 농림적도 마찬가지. 여기 농림적이다라고 칭해놨는데 원주민들 살고 마을까지 불악까지 포함돼서 그때 여기다 취락지구다라고 칭한단 말이에요.
여기 자연환경 보전적이다라고 칭해놨는데 원주민들 살고 마을이 있어. 그때는 여기다 취락주다라고 칭할 수 있어. 이런 용도적 유의에 따른 용도주구를 중첩해서 칭할 수 있는데 여기에 봐봐요. 여기다 취락주다라고 칭했다면 이 땅은 지금 용도적은 자연환경 보전적이죠. 그리고 용도주구는 취락주구죠. 그때 취락주는 용도주구예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용도지역이에요. 이 땅은 1학년인 자연환경 보전지역, 2학년 취락주기도 합니다. 이때 이 땅에서 토지를 이용하여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한다. 그때는 누가 시킨 대로 이용하면 합법적이냐? 2학년. 용도지구인 취락주가 시킨 대로 땅을 이용하면 합법적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자, 이 취락주는 이렇게 네 가지 용도적이다 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라고는 개발 장군을 이렇게 딱 칭해놨어. 개발 장군. 개발 장군 개발을 허용하겠어, 칭하겠어? 개발을 제한하려고 칭하겠어? 개발을 제한해서 녹색 지도로 보존하라고 칭한 것이다. 근데 원주민들 살고 있는 마을까지 포함돼 버렸어. 그때는 여기다 취락주다라고 칭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취락주로 칭을 해주셨다면 이건 더 개발을 못하도록 한 겁니까? 취락 정비할 때 좀 규제를 풀어주려고 할까? 규제를 좀 풀어줘서 원주민들 편하게 좀 이용하도록 봐주려고 지한 거예요. 여기 도시장 공국이다라고 산에다 정했는데 산 언저리에 마을까지 포함됐어. 그때 여기다도 취락주다라고 정해서 정비할 때 좀 규제를 풀어주자 이런 취지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총 6곳에만 지정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곳이 아니면 지정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해돼요? 6가지 기억하셔야 되겠죠. 아직도 시간 많습니다. 300 며칠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중요하다만 알도 돼요. 중요하다. 취락주는 중요하다 이렇게 하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진흥구 봅시다. 개발진흥구는 뭐 하려고 생각해서 느낌이 오죠. 개발을 진흥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개발을 진흥시키겠다. 그래 개발진흥구가 진행되면요. 그 땅은 그 지구는 개발을 힘차게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개발을 할 때 주택을 개발을 허용하려고 할 수도 있고 상가 건물을 개발을 허용하기 위해서 정할 수도 있겠죠. 주거기능하면 주택, 상업기능하면 상가 건물, 공업기능하면 공장 이렇게 하셔. 이해돼요? 이해가 그래야 빨라지는 거거든. 그리고 유통 뭐 물유통기능 하면 물류센터 창고 이런 것들. 관광 휴양기능 그러면 관광호텔 휴양시설 개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죠? 그런 것들을 개발을 허용해서 정한 것이 개발진흥. 읽어보시면 돼. 그것은. 그거 갖고 뭐 장난쳐. 그 다음에 이제 특정용도 제한주구는 좀 중요해놔요. 특정용도 제한주구는 지정 목적을 잘 엮어서 읽어두시라 그 말이에요. 중요하니까. 시험에 나오고. 그래 특정용도 제한주구는 주거기능의 보호, 청소년 보호 등 청소년 유해시설 같은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정한다. 이게 지정 목적이에요. 짝치기가 중요해요. 됐나요? 이제 금방 그렇게 다 써놓고 이제 금방 읽었던 그 내용을 다 써놓고 이런 지구를 청소년 보호주로 정한다. 맞아 틀려? 뭐라고요? 특정 용도 제한주로 정한다. 명칭을 정확히 하시라 그 말이에요. 짝치기. 짝치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시험 공부.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우리가 공부했던 이 용도주구 종류 10개는요. 국토계획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정하고 있다고요? 국토계획법률.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법률에서는 용도주는 10개가 있는데 경미고 방방시 취계특이 있다. 10개를 딱 규정하고 있어. 이 법률의 하위 규범이 대통령령이 있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대통령령. 국토계법 법률 시행령인 대통령. 이 대통령령을 통해서 다시 세분에서 지정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 뭐 해서요? 세분. 이름을 나눠가지고 세분 정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 이 경관지구를 정하기는 한데 경관지구도 세 가지로 세분할 수 있어. 자연 경관지구다. 그 다음에 수병 경관지구다. 그 다음에 시가지 경관지구다라고 시행령 대통령을 통해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세 가지 명칭을 기하는 것이 시험 공부다 그 말이에요. 경관지구는 세 가지로 세분 지정하는데 뭐뭐 있느냐? 자연, 수변, 시가지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도시 경관지구도 있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없잖아요. 도시 경관지구. 무엇은 없다고요? 도시 경관지구는 없어. 그래 명칭이 중요해. 자연, 수변, 시가지, 경관. 그래서 지난주에 3번 써오시라고 그랬어. 3번 써오신 분들은 지금 아주 즐거울 거예요. 아 그랬었지.
안 써오신 분들은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감이 달라요. 감이. 결국 외워야 돼요.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자, 그래. 자연, 수변, 시가지가 있다. 이건 언젠가는 우리는 머리에다 다 넣어야 돼요. 시험 공부랑 별거 없어요. 이해가 됐다. 이해가 됐다 하면 머리에 넣어가지고 시험장에서 하루 딱 써먹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그때 딱 써먹고 그냥 다 잊어버려도 누가 할 말 없어. 합격증만 받아오면 되거든. 잊어버렸다 뭐 합격증 뺏어갈 일은 없어. 네, 계속 반복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탁 터뜨리고 나와버리면 끝나죠. 자, 그래 자연, 수변, 시가지가 있다. 명칭을 자주 봐두셔. 다음에 이제 암기하는 방법도 나오는데 지금 하면 요거도 보니까 안 해요. 자, 자연, 수변, 시가지가 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들은 지정 목적이라는데 그거 보면 그 찾았나요? 자연 경관지는 쭉 옆에 산지, 구름지 등 자연 경관을 보호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는 지구를 칭한다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은 자연 경관지 지정 목적으로 짝짓해서 읽어두셔. 자연 경관지 그럴 때 칭하구나 이렇게. 수변 경관지구는 바로 지역 내 주요 수계는 물이 흐르는 계곡이에요. 물이 흐르는 계곡. 뭐다고? 물이 흐르는 계곡이라든가 강을 말해. 한강도 물이 흐르는 계곡이나 큰 계곡이 강이죠. 물이 흐르는 큰 계곡을 뭐라 한다고요? 강. 그래 한강, 그 다음에 뭐 영산강, 남강 이런 것이 큰 계곡이에요. 그걸 그래요 강. 그래서 한강이라든가 이런 상류 쪽 보면 아름다운 경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지정한 것이 수변 경관지구예요. 수계의 물이 흐르는 계곡의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 것이 뭐다고요? 그래 수변 경관지구래. 주로 강 주변이라든가 풍치가 아름다운 자연 풍치,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것이 수변 경관지구입니다. 시가지 경관지는 뭐 주거적의 양호한 환경 조성이라든가 시가지는 도시의 그 큰 도로가를 말해요. 시가지 뭐다고요? 도시 큰 도로가 있죠. 남산 밑에 큰 도로가가 있다든가 남산 밑에 큰 도로가에 자연경관이 형성됐다. 그러면 도시경관이 형성됐다. 그러면 거기다 친 것이 시가지 경관지구예요. 시가지 경관지. 시가지의 도시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때 친 것이 시가지 경관지구입니다. 자, 그런 것들 이제 참고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관축을 봅시다. 미관축은 다시 세 가지로 대통령을 통해서 세 분에서 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죠. 세 가지 뭐냐? 중심지 미관축도 있고, 역사문화 미관축도 있고, 일반 미관축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명칭을 기억하는 건 시험 공부예요. 미관축은 뭐뭐 있니? 그러면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중심지 미관축도 있고 역사문화 미관축도 있고 일반 미관축도 있는데 시험 공부로서는 이 명칭을 기억함과 동시에 뭐 중심지 미관축 지목적, 역사문화 미관축 지목적 읽어두셔. 자, 봅시다 같이. 그래 토지 용도가 높은 지역에 미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쓴 것이 뭐냐? 그러면은 중심지 미관축이다 이렇게 짝치기. 그래 거기 토지 용도가 높은 지역 여기다 줄 거 봐요. 토지 용도가 높은 지역을 생각할 때 여기 봐봐요. 어느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있는데 어느 지역을 크게 두 가지 지역으로 나눌 수 있어. 중심지 땅하고 주변지 땅이 있다 가정합시다. 이 지역에 있는 땅하고 이 지역에 있는 땅 중 어느 지역에 있는 땅을 가지고 우리는 토지 용도가 높은 지역 이렇게 표현해요. 오 대단하셔요. 그래서 토지 용도가 높은 지역에 있다. 여러분 알 수 있도록 암호를 써놔. 중심지 이렇게. 그래 토지 용도가 높은 지역을 세자로 추계하면 뭐가 된다고요? 중심지. 그 다음에 이제 읽고 가다가 미관 찾아고 지구 찾아. 미관하고 지구 동그라미 쳐. 그러면 미관이 보이고 지구가 나왔으면 미관축인데 이 말 나왔다. 토지 용도가 높은 지역이 나왔다. 그럼 무슨 지역으로 칭한다? 중심지 미관. 이렇게 짝치기가 중요하다. 이해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역사문화 미관축에서 쭉 가다 보면 미관 동그라미 치고 지구 동그라미 쳐. 그래서 이것도 미관축인데 문화 두 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문화 나오면은 역사문화 미관축이다 이렇게. 다음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도주로 갑시다. 고도주구는 두 가지로 세분돼요. 몇 가지로 세분된다고요? 두 가지로 세분된다. 이거. 그래, 두 가지가 뭐냐? 명칭을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뭐 있나요? 고도주가고 저고도주 두 가지밖에 없다 이거. 근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고도주는 최고 고도주고 적정 고도주고 최저 고도주로 세 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틀려요. 이거 있지도 않아. 두 개밖에 없어.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최고 고도주는 건축물 높이를 규제할 때 최저 한도를 규제하기 위해서 제한다. 최저 한도를 규제하기 위해서 제한다. 그거 봐봐요. 끝에. 그래. 최고 고도니까 최고 한다고 했죠? 최고 한도 했다 줄 거예요. 건축물 높이 뭐? 최고 한도를 규제하기 위해서 제한다. 그러면 이제 최저 고도주는요. 건축물 높이의 최저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짝짓해. 반대로 해서 짝짓해서 나오거든. 반대로 해서. 여기 용산역 앞을 대규모로 개발해서 바로 딱 여기다 건축물 건축할 때 200m 밑으로는 못 지고 그 이상으로만 짓도록 규제하고 싶다. 그때 지정한 것은 무엇으로 정하면 좋겠냐? 최고일까 최저일까요? 그래. 최저 고도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최저. 뭐로? 최저. 그래. 여기 용산역 앞을 대규모로 개발해서 딱 여기에다는 건축물 높이 200m를 딱 정해놓고 200m 바로 밑으로는 못 치고 그 이상만 져라 이렇게 규제할 때는 바로 최저 고도주를 정하는 거예요. 최저. 건축물 높이 최저 한도를 딱 정해놔. 이 밑으로 못 져 올려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최저 고도주다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김포공항이 있다. 김포공항에 공항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비행기. 그렇죠? 비행기가 이렇게 이착륙 한다 합시다. 비행기가 이착륙하는데 공항에서 이게 오르락내리락 이착륙할 때 주변에 건물이 큰 거 있으면 걸리겠어 안 걸리겠어? 받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공항 근처는 건축물 높이를 어때 최소화시키도록 해야 되겠죠. 최소화. 그래서 이 주변에다가 딱 고도주를 정할 때 최고 고도주를 정하겠어? 최저 고도주를 정하겠어? 최고. 그래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딱 정해서 고시해버려. 여기는 4m를 딱 고시해놓고 4m 초과하면 안 돼. 이하로만 재라. 1층 이하로만 재라. 이렇게 딱 규제해버릴 수가 있어. 이해돼요? 그때 정한 것은 최고도. 용산 앞을 200m 딱 설정해놓고 건축물 높이 정해놓고 이보다 더 낮게는 못 진다 할 때는 최저 고도주 이렇게 짝씩만 해서.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 아까 했죠. 방하지구 아까 지정 목적 봤는데 여기 이제 방하지구는 여기 봐봐. 방하지구는 세분을 할 수 없어. 있어 없어? 세분 없다. 10개 중 세분 안 되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시험에 나왔네요. 어떻게 나왔냐? 방하지구는 조례로 1종, 2종 방하지구로 세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세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방제지구는 두 가지로 대통령령 하면 세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몇 가지 돼가지고? 두 가지. 명칭 아셔야 되겠어. 자연 방제주가하고 시가지 방제주가 있다. 이렇게. 명칭부터 딱 아셔야 돼요. 명칭. 두 가지가 있다. 자연하고 시가지. 이 자연 방제주는 어디다 정하느냐? 자연 방제주도 방제주 일종이니까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서 정했겠죠. 근데 어디다 정하느냐? 바로 토지 용도가 낮은 저 해안변, 바닷가 주변, 하천변 주변. 그런 데는 바람이 불어오고 그러니까 연분이 나오니까 쉽지 않아요. 재해가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이라든가 하천변이라든가 급경사지 지역, 주변 지역. 이런 데다 지정해서 자연, 그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할 때 정한 것을 뭐라 하냐? 자연 방제주구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짝지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연 방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지 방제주는 어디다 정하냐? 바로 이 시가지 보면 도시의 그 도로가 주변에 보면 뭐가 많아요? 건축물도 밀집해 있죠? 인구들도 밀집해 있죠. 그래 건축물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은 저 변두리예요? 시가지예요? 그것다 써놔. 여러분 말씀대로. 건축물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 이걸 세제로 써봐라. 그러면 뭐라고요? 시가지 이렇게.
그래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쭉 하다 보면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할 때 재해할 때 재자 그리고 예방할 때 방자 방제지구 그래 방제는 방제지구인데 건축물과 인과 밀집해 있는 지역에다 정각이 뭐다고요? 시가지 방제 이렇게 짝짓기 이제 금방 그걸 다 써놓고 자연 방제지구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틀리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존축으로 합니다. 보존축은 세 가지로 세분된다. 이게 잘 나와. 몇 가지로 세분된다고요? 세 가지가 있는데 명칭을 아셔야 되겠어. 역사문화 환경 보존축이고 역사문화 환경 보존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요 시설물 보존축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나오나요? 생태계. 이 세 가지부터 먼저 정확하게 알도록 합시다. 그래. 역사문화 환경 보존축고 그 다음에 중요 시설물 보존축고 생태계 보존축으로 나눠서 지한다 이렇게 하죠. 여기에서 역사문화 환경 보존축 지정 목적하고 중요 시설물 보존축 지정 목적을 읽어두셔. 먼저 중요 시설물 보존축 보고 있는데 중요 시설물 보존축 찾았나요? 모든 국가에서 중요한 시설은 국방상 안보상 관련된 시설에서 국방상 안보상 그다 살짝 줄 것이 동시에.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동그라미처럼 쳐요. 중요 읽어가면서 중요 동그라미 시설물 동그라미 보존 동그라미 지구 동그라미. 그래서 그거 다 써놓고 이런 지구는 무슨 지구로 지하냐 그럼 뭐가 나와야 되겠어? 중요 시설물 보존축. 거기 힌트가 보인단 말이에요. 짝짓기 할 때. 됐나요? 중요 시설물 보존을 정한다. 그 다음에 밑에 그 역사문화 위에 역사문화 환경 보존축도 끝에서부터 이제 가요. 끝에 지구 끝에서부터 보존. 네, 보존축은 보존축인데 바로 역사 문화적으로 할 때 역사문화에다 줄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제 머릿속으로 환경만 딱 써요. 역사문화 밑에다가. 그래서 역사문화 환경 보존축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셔. 자, 그래 역사문화 환경 보존축하고 아까 미관축 중 역사문화 미관축가 있었거든. 뭐가 있었다고? 역사문화 미관축하고 지정 목적을 비교해서 알아둔 것이 시험 공부에. 역사문화 미관축은 미가 안 하고 지구가 보였으니까 문화문화 두 번 뜨면 그것은 역사문화 미관축. 그리고 보존축 중 역사문화 환경 보존축은 뒤에 지구 보존 그다음에 역사문화 할 때 그거 하고 환경만 딱 생각하고 딱 짝지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보존으로 갑시다. 시설 보존은 몇 가지로 세분되는가 명칭 아셔야 되겠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학교, 항만, 공항, 공용이 있죠. 그 옆에 이제 지정 목적 먼저 네 가지 꼭 알아보시고 알도록 노력하시고 그 중에 공용시설 보조구를 잘 읽어두셔. 공용시설 보조구 지정 목적을 짝짓해서 알아두시라 그 말이에요. 공용시설 보조구는 입고 가면서 동그라미처럼 됩니다. 공용시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보호 동그라미. 지구 동그라미. 그걸 합성화 시켜봐. 뭐가 된가? 공용시설 보호주가 되죠. 이제 금방 그걸 다 써놓고 이런 지구는 중요시설물 보존축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틀리겠어. 중요시설물 보존축하고 공용시설 보호주 지정 목적을 비교. 두 개를 비교.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시라고 그랬어요? 중요시설물 보존축하고 공용시설 보호주 지정 목적을 비교해서 자주 읽어두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칠학주구 중요표. 칠학주구 중요표. 칠학주구는 일단 몇 가지로 세분되는가? 두 가지. 두 가지 뭐냐? 이게 중요해. 뭐예요? 자연하고 집단. 주거 칠학주는 없어요. 자연하고 집단. 이때 자연 칠학주는 네가 안 될 때만 지정할 수 있어. 녹지, 관리, 농림, 자연 보존죠. 그 안에 따진 것이 뭐냐? 그러면 자연, 집단 칠학주 아니에요. 그리고 자 여기 그린벨트인 개발 제한국을 딱 정했어. 개발 제한국. 개발 제한국을 정했는데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규제가 센 지역이에요. 개발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근데 여기 원주민들 살고 있는 마을까지 포함됐고요. 나홀로 살고 있는 그런 주민들의 집까지 포함되어 버렸어요. 그래 이 개발 정비 안에 칠학을 정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칠학주를 딱 정했어. 이 칠학주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집단 칠학주가 돼. 그래 집단 칠학주는 어디다만 정할 수 있냐?
개발 제한구역 안에다 마찬한다. 이게 중요해. 이해돼요? 어디다 마찬한다고요? 개발 제한. 이것도 한 문제로 나왔어. 개발 제한구역 안에 지정할 수 있는 용도는 뭐냐? 답은 집단지락구역. 집단지락. 왜 집단지락이라는 용어를 쓰냐? 여기는 봐봐요. 이 모을집이거든. 여기 집단지락 지정하면은 여기는 규제가 아주 세니까 무슨 여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 그래도 뭐 고칠래야 고치기 쉽잖아. 규제가 엄청 세. 그래서 뿌시고 이리 들어오면 규제를 풀 테니까 오래 와라. 유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단지락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으는 효과 있잖아요. 여기는 다 이제 없어지니까 어때요? 개발 제한구역은 그린벨트로서 녹색지로 보존하기 위해서 제한인데 그 지정 목적을 확실히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한한 것을 집단지락주다 이렇게 뭐라 한다고요? 집단지락주. 집단지락주는 어디다만 제한하느냐? 개발 제한. 자연지락주는 어디다 제한할 수 있냐? 네 가지. 녹지, 관리, 농립, 자연환경 보존적 이렇게 짝칠해서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 도시자연 공개에다도 정할 수 있다 했는데 도시자연 공개에다 정하게 될 때는요. 그 다른 법이 따로 있어. 도시공헌 및 녹지라는 법률인데 그 법에 근거하여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토개법 시험범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까지는 몰라도 돼. 그냥 일단 취락지는 6곳에 정할 수 있다. 종속에서 그중에 녹간 농자인 4가지 용도 있다 정한 것을 자연취락주. 자연취락주는 4간 됐다만 정한다. 그리고 개발 장구에 따만 정한 것을 뭐라 하냐? 집단취락주. 집단취락주는 어디다만 국토개법령에 근거해서 정할 수 있냐? 개발 장구. 이렇게만 일단 시험권에서 알아주시면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 개발진흥은 5개로 세분 지정한다. 몇 개요? 5개. 명칭을 잘 알아두셔야 돼. 명칭. 명칭을 몇 거 넣어야 돼요. 뭐 했나요? 주거 하나, 산업유통 둘, 그 다음에 관광휴양, 복합, 특정 총 몇 가지로 세워한다고요? 5개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명칭을 아셔야 돼요. 주거, 개발, 진구,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 개발, 진구가 있죠. 이 주거, 개발, 진구는 말 그대로 주택을 여기다 주거, 개발, 진구다라고 정했다면 주택을 힘차게 개발해서 나가라 그 말. 이해돼요? 그걸 주거기능이라고 그래. 뭘 한다고요? 주거기능. 그래 주거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 것이 주거 개발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 유통 개발 기능은 공업 기능 뭐 이런 것들 있죠. 유통 물류 기능. 그래서 그 공장이라든가 물류센터 창고를 집중적으로 개발해도 된다 할 때 정한 것이 산업 유통 개발 기능이 되겠죠. 관광 호텔 휴양시설을 집중적으로 개발해라 라고 할 때 정한 것이 관광 휴양 개발 기능이고 복합은 복합 개발하는 것은 2개 이상 기능을 묶어서 개발하는 거예요. 몇 개 이상 묶는다고요? 2개 이상 기능을 묶어서 하는 것을 복합 개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합 개발 기능주는 이제 금방 언급했던 그런 기능 중 2개 이상을 묶어서 개발을 하자 할 때 한 것이 그것이고 그 다음에 특정 개발 기능은 이제 금방 보았던 그 기능 외의 다른 특정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정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 자 그래 지금까지 용도 지구의 종류와 세분의 명칭 봤는데 여기 보시봐. 이 대통령령을 통해서 세분화시킬 수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조례를 통해서 세분을 할 수 있어. 조례. 무엇을 통해서요? 조례. 조례를 통해서 시도사 대도시장이 자기 지역에 필요하다면 시도 조례, 대도시 조례로 세분을 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세분. 이번 코스에서는 그냥 이 정도만 아십시오. 근데 조례를 통해서도 절대 세분할 수 없는 용도주는 하나 있다. 무엇은 절대 안 되느냐? 방하주는 안 된다. 이 정도만 일단 이번 코스에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 땅에 바로 또 여러분이 중개를 해주고자 하는 그 땅이 이런 지구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 안에서 법적으로 무엇을 건축해도 되고 무엇을 건축해서는 안 되는가? 이걸 행위자라는데 행위자는 어떻게 파악하면 되냐? 그 내용이 89페이지 넘어가시고 90페이지가 나올 거래요. 찾았나요? 용도 주거는 이런 것들 많은데 용도 주관에서 행위자 하나 있죠. 90페이지. 용도 주관에서 행위자. 거기 보면 동그라미 가로 1번에 반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봐봐요. 여러분이 경관지구에 있는 땅을 만났어. 뭘 만났다? 경관지구.
그래 여기에서는 무엇을 해도 될까 무엇을 해서는 안 될까 이걸 알고 싶어. 그때는 뭘 봐야 되냐. 동그란 1번 경관지구 안에서는 밑에 줄 도시군계획지를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래 조례를 봐야 돼. 조례. 뭘 봐야 된다고요? 조례. 도시군계획조례 거기다 딱 없다. 그래 여기 봐봐요. 아까 이 땅이 지금 제 1종 일반 주거지로 지정되어 있어. 그러면 제 1종 일반 주거지 땅은 막 4층에 막 주택까지 질 수 있다고 그러지 아까. 근데 여기에 삐안한 경관이 있어가지고는 자연경관이 있어서 이 경관을 보호하고 형성해 나고자 여기다 경관지구다라고 정해놨어. 그러면 경관지구로 지정된 땅에서는 함부로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땅에서는 뭘 건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가 이거 알고 싶어. 그러면 뭘 봐야 돼? 조례를 봐라 그 말이야. 조례. 뭘 봐라? 조례.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조례에 딱 포인트. 건축할 수 없는데 건축해버렸어. 여러분들이. 여러분 땅이 그 지구에 있어가지고 그냥 하지 말라 했네 했어. 그러면 법에서 가만둘까 잡아갈까? 잡아가. 이 용도지구도요. 바로 이 용도지역과 똑같이 용도지구도 그 지구에서 행위제한을 위반하면 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이 차요. 그래서 함부로 위반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90페이지 그거 봐보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1번 봐봐. 또 미관주관에서 찾았나요? 미관주관에서는 밑에 줄 무엇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도시 군 계획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조례. 방제주구 보시오. 방제주관에서도 밑에 줄 무엇이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 넘어가 봐요. 넘어가셔서 자 5번 볼까? 시설 보조가 있죠. 보고 계세요? 시설 보조는 4가지가 있었어. 근데 그중에 3가지 줄 거 봐. 학교 시설 보조고 공용시설 보조고 항만시설 보조고 찾았나요? 그 안에서는 밑에 줄 뭐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찾았나요? 자, 그 정도 보시고 오른쪽도 모셔봐. 92페이지 바로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 찾았나요? 도시 군 계획조례에 의하지 않는 경우 찾았나요? 박스 안에 들어가서 고도주구 중에 여러분이 고도주구를 만났어. 고도주구 안에서는 무엇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는가? 그래 조례가 아니다 이게 중요해.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높이를 고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중요해놔요. 그래 조례가 아니라 그건 뭘 봐야 된다. 도시 군 관리계획 92페이지 보고 계시죠? 92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칸 고도주구 안에서 무엇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해놔요. 초과 동그라미 쳐봐요. 미달 동그라미 쳐봐요. 없다 했다 줄 거예요. 이제 금방 읽었던 내용이죠.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하는 고도주가 있다면 무슨 고도주로 정할까?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 뭐다? 최고 고도주. 초과했다 동그라미 쳐요. 이 꼴에서 최고 고도주인 경우 쓰나. 최고 고도지구 인경을 이렇게 딱 써놓고 미달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할 때 미달했다 동그라미 쳐요.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정할까요? 최저 고도지구 인경우 이렇게 짝치기 잘해도. 그 다음에 공항시설 보조를 만났어요. 여러분이 공항 근처에 땅 가지고 있는데 공항시설 보조를 묵혔어.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규제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냐? 항공법을 봐야 돼. 항공법. 뭔 법? 그래. 공항시설 보조 안에서는 무엇으로 정한다고요? 항공법. 공항시설 보조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해서는 항공법이 정하는 데 따라라 이 정도는 봐요. 무슨 법? 항공법. 됐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연 칠학조에 있는 땅을 만났어. 그때는 대통령령을 봐야 돼.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대통령령. 대통령이 뭐예요? 국토개법률 시행령이죠. 대통령령은 93페이지에 제가 써놨어요.
93페 보면 바로 대통령령 펼봐봐요. 넘어가봐요. 여러분이 자연 칠학주를 만났네요.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칠학주 있습니다. 그때는 대통령령에 하면 그게 0, 78주 이렇게 돼 있죠. 그 0은 대통령령이에요. 뭐다고? 대통령령. 그래 자연 칠학주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은 이와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도 과거에 한 문제 나왔는데 이 자연 칠학주에서는 동물병원은 지을 수 없어요. 동물병. 정신병원 같아서 안 됩니다. 나놓고 정신병원 안 된다. 정신병원. 무엇은 안 된다고요? 정신병원만 써놔요. 나눠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다만 여기서 자연 칠학주에 있는 땅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몇 층밖에 못 지냐.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건축할 수 있는데 이 표에 있는 걸 건축할 수 있는데 건축하더라도 몇 층밖에 못 친다 나왔어. 그래. 그 제일로 보면 4층야만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는 좀 알았어요. 4층야밖에 못 친다. 몇 층이야? 그래. 자연 칠학주 안에서는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자연 칠학주 안에서는 5층짜리 관광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아웃이죠. 몇 층에 아보고 붙인다고 그랬어? 4층. 그래. 이것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는 집단 칠학주 봐봐. 하나만 보고 이제 넘어오겠는데 집단 칠학주 찾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개발 제한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집단 칠학주로 만났어. 여기에다 무엇 해도 되고 뭘 해서 안 되는가 이거 알고 싶어. 그때에는 무슨 볼 받느냐? 이 안에서만 특별히 적용하겠다라는 특별법이 있어요. 그걸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한 특별조치법령이라고 그래. 거기 나와 있죠. 뭔 법?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라서 처리하면 돼요. 이해돼요? 자, 그 정도만 일단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94페이지 용도구역을 펴놓고 좀 쉬었다가 그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